EBS 올림포스 영어 독해 기본 2 유닛 A 프랙티스 1입니다. 이번에는 어법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갈 건데요. 이번에 숙제로 1번, 2번 요 보기에 해당하는 이 문법의 근거를 한번 써오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 근거를 작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와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o represent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와요. 투부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명사적 용법이거나 형용사적 용법이거나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한번 이 글의 구조를 가볼게요.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when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 접속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뭐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사용할 때라고 합니다. 자, not only가 나오네.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해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상관접사를 배워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뭘 사용해요? 도구, material, 아무래도 여기서 뭐 재료 뭐 등등 어떤 재료나 물건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voice, 목소리, 말, 뭐 액션, 행동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역할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to부터 제가 가려할 건데요. 뭐 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자, 놀이하는 중에. 그럼 여기서 to represent를 쌤이 해석할 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다는 부분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정답으로 또 맞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문장으로 또 2번에 해당하는 보기의 문장으로 또 가볼게요. 자, 2번은 여기서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 뒤에 주어 represent 동사라고 해서 우리가 의주동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명사절이면서 여러분들 문법으로 좀 용어를 정리하면 얘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요 문법 포인트였어요. 이 부분이 맞는지를 또 우리가 한번 해석으로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가보면요. 아이들은 사용합니다. 몸짓과 언어를 to communicate 전달하기 위해서 his understanding 어떤 자신의 이해를 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래요. What his role represents 무엇이 이 역할을 표현하는지를.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몸짓과 언어를 사용하는데 본인이 이해한 거를 그 역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또 모방하는 그런 전달하는 역할로 여기서 what이 맞는 거죠. 무엇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의문사로서 맞는 역할로 봐주시면 됩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에는 여기서 when이라는 아이를 먼저 파악하면 when이 우리가 접속사, 시간의 부사절의 접속사로 주어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그렇다고 동사에 대해서 ing형이라고 하는 생략됐네. 그리고 여기서 being이 생략됐다라는 것으로 좀 구조를 봐야 되거든요. 얘가 생략이 돼서 그럼 얘가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다시 한 번 더 가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ed라는 것에 대해서 뭐 pp라는 것들이 오면요. 수동인지 반대로 능동인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문제로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시 한 번 더 가보면 예를 들어서 그 아이는요. 사용할 거래요.
뭐를 사용할 수도 있대요.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를? 원형의 블럭을 어떤 거로써? 주사기로써. 근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의사인 척 하는 걸까요? 의사인 척 되는 걸까요? 그쵸. 의사인 척 하는 거니까 능동으로서 프리텐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으로서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자, 또 4번으로 또 가보면요. 댐, 이렇게 우리가 인칭 대명사,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을 찾을 때가 가장 저는 헷갈릴 수 있고 조금 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이 댐이가 이렇게 찾아볼게요. as, 뭐뭐해지면서 그 아이가 뭐에 익숙해져요?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그 아이는 모방할지 모른대요. 누구를? 그쵸.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 복수인 거니까 댐이 맞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하나 설명드리면, 자, 우리가 어법에서 댐이 나오잖아요. 그럼 복수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이시냐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면 여기서는 희냐, 근데 목적어 자리네. 그래서 힘이냐, 이렇게 단수의 역할로 왔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포인트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정답으로 또 맞는 거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요. 자, 여기서 5번 가볼게요. 자, 중간에 컴마 나올 땐 잠깐 떼어내서 역할을 하는 건데 뭘 역할을 한대더라? 판타지 캐릭터를 역할하는 것은, 연기하는 것은 된대요. 뭐가 된대? 흔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커먼이라고 하는 흔한이라는 형용사의 품사로서 become이 이형식 동사로 형용사 잘 왔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 더 가면요. common이라는 형용사가 알면 시험은 항상 부사가 오느냐 이런 거에 비교하는 어법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말한 대로 become이라는 이형식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취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common이 맞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답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우리가 정답이 요 3번에 대한 거였다, 프리텐딩이 정답이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갔을 때 밑에 영영풀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으로 가면요. Trying to show things as they really are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해석하면요. 미안해요. 노력하는 거래요. 보여주려고. 있는 그대로. 그럼 여기서 의미에 해당하는 게 뭐냐? 표현이라고 하는 우리 프레 맞아요. 자, 이렇게 골라와서 표현해라고 하는 요거의 영영풀이를 찾아볼 수 있었어요. 다음은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여러분 잠깐 갑자기 멀리 가게 됐네요.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행동하는 건데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이미 다 예상하는, 그쵸, 모방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아이가 괴물이나 슈퍼히어로처럼 판타지 캐릭터를 연기하며 놀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래요. 사실 마지막 문장 우리 아까 해석하다 말았는데 한 번 더 가보면요. 여기였죠. 자, 판타지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은 특히 괴물이나 슈퍼히어로 같은 뭐가 된대? 흔해질 수 있대요. 자, once 뭐 하게 된다면 아이가 할 수 있게 되는데 뭘 하게 돼? 더 추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면 그 내용을 한국어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적어볼게요.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8-1번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Unit A Practice 2번입니다. 이번에도 어법 문제로서 1번부터 5번 보기까지 정답인지에 대한 답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Number 1 갑니다. P-internalized라고 하는 수동태 형태가 나오네요. 그럼 보시면 문장의 주어인 문화는 뭐가 될 수 없다예요? 내면화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부의 수동태라고 해서 언어 없이는 내면화할 수 없다라고 해서 수동태의 형태가 어법상 적절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은 우리가 여기서 which라고 하는 친구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누가 같이 왔어요? 네, 전치사라는 친구가 같이 왔어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가 앞에 전치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뒤에가 원래 불완전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통해서 이 전치사가 앞으로 오게 되면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이 문장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 되는 문장 구조였어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면 언어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vehicle, 수단인데 어떤 수단이냐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데 뭐를 통해서 그쵸? 이 수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전치사란 친구가 이 throw가 오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throw the vehicle 이런 의미로 해석할 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맞는 거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2번 이 보기가 가장 고민을 많이 했을 거로 보여져요. 관계대명사인 건 알겠는데 이 전치사가 왜 왔을까? 아, 뒤에가 문장 구조로서 완전하게 왔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확인을 하는 어법 포인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3번이 정답이었는데요. 항상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볼 때는 주어를 찾으라고 해요. 보이지 않나요? 아, 그럼 주어 다음에 무슨 자리였던 거예요? 네, 동사 자리여서 정답은 made로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석을 좀 해보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 그러면 사람들의 집단, 다시 말해 개인들의 그 집단들이 뭐를 하는? 공통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접촉을 했다라는 것으로 이 자리가 동사 자리였다는 것을. 그래서 쌤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법 문제에서는 그래도 쉬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는 문제들이 정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들을 꼭 잘 찾아서 맞춰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4번으로 가면 최근에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of, 명사 이렇게 같이 오면 얘를 우리가 형용사로서 의미를 바뀌게 돼서 우리가 영어에서 주어가 안 나왔죠 지금. 그러면 문장이 뭐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도치가 됐구나. anyone은 단수 취급으로 was 자랐구나. 이렇게도 또 구조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5번으로 가면 globally 뭐예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그럼 여기서 뒤에 부사이지만 얘가 또 누굴? 형용사. 자, 그래서 우리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된,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아까 얘기했었는데 우리 globally 부사가 오면 여러분 또 누구랑 같이 잡고 있냐면 형용사.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가 이미 왔기 때문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준 역할로 잘 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기를 우리가 문법 포인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법은 우리가 모든 어법을 다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유형이긴 하지만요. 또 지금 문항처럼 이렇게 주어 동사 찾는 기본적인 이런 문항을 또 나오게 되면 또 아싸 하고 맞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면 한번 꼭 적용해 봐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로 가볼 거예요. doingso가 의미한 것을 우리말로 써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doingso라는 거를 밑으로 마지막 문장이었다는 거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우리는 교류한대요. 사람들과 어디서나 몇 초 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방문할 수 있대요. 그들을 어떤 빠른 수단인데 이동 수단을 통해서.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약간의 문화를. 그럼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가 그 앞에 있는 문장에 해석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한번 우리 친구들이 맞게 썼는지를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가볼게요.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몇 초 안에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빠른 이동 수단을 통해 그들을 방문하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해석한 그 문장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2번 문제로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완성하래요. 누가 중요하나요? 상호작용을 쉽게 하는데 다른 문화의 집단들 사이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문화가 다르다는 거는 언어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네, 우리 그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찾아보셨나요? multilingual이라고 해서 다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멀티링걸이라는 단어보다는 바이링걸이라고 들어봤을 텐데요. 바이링걸을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바이링걸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학원 선생님들, 특히 영어와 한국어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이링걸이라고 해서 영어 강사분들이 바이링걸인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고르고 요 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숙제는 여러분들이 다음 페이지 8-3 그 다음에 9가로 넘어갈 거예요. 9-1 이렇게 숙제로 2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워크북으로 가도록 할게요. 워크북으로 가겠습니다. 263번 문장부터 갈게요. 이번에 롤플레이가 즉 역할놀이가 이 글의 중심 소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놀이에다가 노란색 표시로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도 이렇게 노란색 표시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 역할놀이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쭉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한 문제 한 문제 가볼게요. 자, 역할놀이는 확장이라고 합니다. 뭐의 확장이냐면 표현의 능력의 확장.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의 도입으로 주제로 보겠습니다. 역할놀이는 표현 능력의 확장이라고. 자, 264번에 갔더니 아이들은 결론은 뭐 한대? 역할놀이를 한대요. 뭐 할 때? 아이들이 사용할 때인데 첫 번째 어떤 거를 용구, 어떤 물건들, 그 다음에 또 목소리, 또 행동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역할놀이라는데 중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놀이를 하면서 여기 놀이가 또 빠졌네요. 쏘리. 그러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요. 이제부터 역할놀이가 어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물질과 물건, 목소리, 행동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65번 갑니다. 그러면서 유아 아이들, 영유아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뭘 모방하기 시작하냐면 어른들의
언어와 옷과 행동에 대해서 모방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장을 읽어보니 역할놀이가 처음에는 모방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괜찮으실까요? 근데 이제부터 다음으로 an older child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든 아이들은 이제는 더 상세하게 이 역할을 한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비슷하게 유사하게 익숙한 역할들을 뭐와 같은 부모님과 의사와 같은. 그럼 여러분들이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또 우리가 모방한다는 걸 알게 돼요. 익숙하게 그 역할을 하는 부모와 의사들. 그러니까 친숙한 역할들을 모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아이들은 더 잘 역할을 모방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부모와 의사 같은 익숙하고 친숙한 역할을 모방합니다. 다음에 267번으로 가서 그리고 또 아이들은 몸짓과 언어를 사용하는데 뭐 하려고? communicate, 전달하려고 해요. 뭐를 본인이 이해한 건데 그 역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표현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이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역할을 뭐 하려고 하는 걸까? 그 역할의 표현을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를 전달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무엇을 이 역할이 표현하는지.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해를 전달하려고. 그만큼 자기가 이해한 부분이 얼만큼 그 모방하는데 몸짓, 뭔가 행동과 언어를 더더욱 사용해서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268번에 가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뭘 사용해요? 소품을 사용합니다. 의사키트나 장난감 주방 소품을 사용해서 더 본인의 행동을 뒷받쳐주는 지지의 역할로 또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소품을 통해서 더 역할놀이를 더 정교하게 더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이가 뭘 사용한대요? 원통 모양의 블록인데 그걸 뭐로? 주사기로서 사용할 수도 있대요. 특히 뭐 할 때 얘들아? 의사를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보면 원통 블록을 주사기로 사용하는데 의사놀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단순히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소품과 언어를 활용해서 점점 더 그 역할을 더 모방을 정교화하고 구체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270번부터 선생님은 결론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단순히 모방만 시작하다가 소품과 언어를 또 활용해서 점차 그 역할을 좀 더 뭐하고 있어요. 확장해 나가는 이 부분이 270번부터여서 저는 여기서부터 이 문장을 결론으로 요지로서 중심 문장으로 보라색으로 선생님은 체크하고 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표현 능력이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는 그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익숙해져 가는 거지. 상점 직원, 웨이터, 소방관 같은 이런 것들도 점차 모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방만 하면 이제 뭐 하게 돼? 다른 사람 말고도 이제 더 확장돼야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그쵸, 우리가 판타지 캐릭터까지도 역할놀이가 흔해진다는 건 그만큼 여기까지 확장해 나가는 결론적으로 모방에서 상상까지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270번까지 로직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도 잘 정리해 왔을 거예요. 본인 거랑 꼭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거는 같은 거 이런 거 확인하면서 꼭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로 내려가면
역할놀이는 표현 능력의 확장이다. 아까 첫 번째 다시 올라가면 주제였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쓰셨으면 되고, 다음은 요약문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보면 역할놀이는 아이가 물건, 목소리, 행동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한대. 그만큼 모방을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면서 처음에는 어른의 언어를, 행동을 모방하다가 점차 익숙한 역할, 누구였어요? 부모님과 의사 역할에서 이제 다양한 역할, 아까 어디까지? 어떤 여기 상점 직원, 그 다음에 여러 웨이터, 소방관 이런 사람들까지 역할을 확장해 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까지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 여러분들이 아는 캐릭터인데 어떤 캐릭터까지? 판타지 캐릭터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써주시면 되고요.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역할놀이의 역할을 어떻게 처음에는 아기가 어른들을 따라하다가 그 다음에 너네가 또 문장을 읽어봤잖아. 누구를? 또 이제 부모와 의사 같은 친숙한 역할을. 그리고 여러분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해요? 의사 키트나 주방용품 같은 소품을 또 사용해서 본인의 표현의 능력을 확장해 나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방이 이제 상상까지 해서 누구까지도 판타리 캐릭터까지도 상상하는 그러한 모방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 글의 내용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마인드맵도 가능하고 그림도 괜찮으니까 꼭 우리 친구들이 이 빈칸도 꼭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괜찮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글은 언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처음에 언어는 아니었고 이제 문화부터 중심 소재를 잡아가다가 언어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심 소재를 다 체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텅이랑 멀티링걸은 언어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중심 소재를 체크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도 해오신 친구들이 있다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인간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래.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당연히 연결하고 뭐 하려고 regulate니까 조절하기 위해서 사회 상호작용을 연결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를 꼭 해야 한대요. 자신의 문화를 내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면화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모르면 이 글을 읽으실 때 조금 무슨 이야기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내면화라는 거는 어떤 생각, 아니면 규칙, 습관 같은 게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에, 마음에 스며들어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오는 걸 내면화라고 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건널 때 빨간불에는 멈추는 게 당연하지. 왜? 몸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내면화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가면 내면화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내면화라고 하는 거지. 그만큼 다시 인간들이 문화를 당연하게 뭐 해야 돼? 내면화를 해야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 문화를 내면화하려면 언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니까 언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첫 번째 우리가 272, 273번을 이 글의 도입으로서 주제로서 선생님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언어가 문화를 내면화하는 필수 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다음 부분에 그래서 사실 실제로 언어가 수단이라고 해. 우리가 배우는 사회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를 발견해? 규칙과 가치관을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게 해주죠. 근데 어떤 부분? 그 교류와 배려하는 그러한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체적 진술로 갈 건데요.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인지를 옆에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274번을 또 이 글에 뭐로 볼 수 있냐면 요지로 되게 중요한 또 글의 중심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274번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숫자로 쓰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왜 언어에 대해서 어떤지 언어가 세상과의 연결하는 필수 도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니까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서 275번에 문화가 결국 뭐래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인류 역사의 기원으로 되돌아가면 그 집단의 사람들이 뭐를 했나 한 문화와 언어,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한 사람들이 사실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집단들과. 근데 그 집단들이 뭐랑 통합이 되어야 되냐면 자신들의 공통 언어와 통합이 되어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언어가 문화를 상호작용하는데 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277번에서도 여기서 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뭐를 되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 집단의 접촉을. 근데 그게 누구였대요? 네, 다국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그 이유가 그 집단 간의 접촉을 촉진하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하게 해주는 역할이었던 거죠. 촉진이라고 하기 싫으면 여러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음 278번, 279번이 결론으로 오늘날 결국 인간은 어떤 세상에서 존재해요?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사회 세상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고 싶으면요. 상호 연결된 사회, 뭐 세상 다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때문에 인터넷 빠른 이동 수단으로 어디서나 교류하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세계화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글을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문장 한 문장 로직을 작성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 글을 잘 읽어낸 거고요. 그래서 주제로 가면 언어는 문화 내면화에 꼭 필요한 것이고 세계를 또 연결하는 필수 도구이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위에서부터 하고 있었고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인간은 문화를 내면화해야 되는데 언어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 언어가 사회 규칙을 배우게 하고 자신을 표현하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준 역할이었던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공통의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그 집단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집단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역할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국어 사용하는 가능자가 다국어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집단의 교류를 더 촉진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좋겠네. 그쵸? 그러고 마지막에 결론 오늘날의 인터넷과 빠른 이동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해서요. 로직 마무리 키포인트 인간, 문화, 언어 이 세 가지가 특히 언어가 인간이 서로 이 문화를 내면화하는데 되게 중요한 필수. 첫 번째 무슨 역할 언어에, 두 번째 언어의 무슨 역할, 세 번째 역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에 서로 교류하고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적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8-2까지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숙제 설명했는데요. 8-3 다음 수업 회차입니다. 우리가 8월 5회차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8-3, 9-1까지 두 질문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